오늘은 제6장 포사 6번째 실험인 포사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포사체의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 영상 분석 시스템, 즉 아이카 시스템이죠. 아이카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2차원 운동을 이해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2차원 운동 항상 두 개의 1차원 운동의 조합으로, 즉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의 운동을 따로 분석하고 수직 방향의 운동을 따로 분석해도 전혀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포사체 운동,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 수직 운동은 등가속도 자연악화 운동이 그것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가속도, 그랬을 때 이게 공이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내려가는 포물선을 그린다고 해서 포물선 운동 또는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수평 방향의 운동은 V0x, 초기 속도가 여기에 보게 되면 요것이 뭐냐면 속도 벡터예요. 속도 벡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요것을 벡터적으로 보면 이 크기를 속도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보면 수평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가 다 같아요. 방향도 같아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수직 방향은 처음 V0y, 이 속도가 점점 수직 성분이 점점 했다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수직 성분의 속도가 0이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커지는, 이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죠. 그래서 1차원, 시간에 대해서 1차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6-1처럼. 그래서 xt, 위치는 시간에 대한 x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의 수평 성분의 초기 성분 더하기 곱하기 t,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은 뉴턴의 제2법칙, 자연악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요. 속도는 v0y-gt. 요 v0y가 수직 방향의 속도의 처음 성분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 9.8 m/s 또는 980 cm/s t 이렇게 되고, 요거는 수직 방향의 변이, 위치식이죠. 그래서 처음 위치 y0 더하기 v0yt, 속도의 수직 성분의 처음 값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분, 이 v0x, 처음에 이제 속도가 v0고 각도 세타, 이게 발사 각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세타 제로, 여기 있으면 요게 v0면 요거는 코사인,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고, v0y는 요 v0 곱하기 v0 사인 세타 제로가 되죠. 요게 성분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에 걸리는 시간은 이제 요 식을 이용하죠. 여기 v0y가 최고점일 때 속도의 y 성분이, 수직 성분이 0이 되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거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는 요 시간을 요 6-3식에다가 t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요걸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최고 높이. 진짜 2g분의 v0y 제곱. 이렇게 처음 초기 성분을 알면 중력 가속도하고 여기에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수평 도달거리는 여기엔 최고 높이고 요거 x0 요거죠. 요거는 여기 마찬가지로 x0에다가 여기 g, 요 값을 시간을 여기다가 대입해요. 대신에 이제 요게 뭐냐면 이게 이쪽으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과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같아요. 이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속도의 방향만 다르고 정확하게 요 성분이 요거하고 여기 같아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과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같아서 요것을 2배를 해주면, 요 시간을 2배로 해줘서 여기 넣어주면 요걸 얻을 수가 있다. 요 t 맥시멈을 2로 해서 요 값에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정확하게 요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수평 도달거리 최고 높이. 요게 이제 이론식이고, 요런 걸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과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세선을 분석해서 수평은 등속 운동이 진짜 되는지, 수직 방향은 자연악화,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겠어요. 다음은 기구 및 장치, 포사체 발사 장치. 여기 있죠. 포사체 발사 장치가 있고 여기서 요 구멍,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 요 안에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용수철이 달려서 여기서 압축을 시켰다가 그 공을 집어넣고 그걸 해제를 하면 이게 팍 날아가서 이렇게 포물체 운동을 그리게 되죠. 여기 그리게 돼. 근데 장전막되는 게 이게 눌러서 이제 그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거고, 고정 클램프는 이게 고정 클램프. 고정 클램프는 이제 그 책상에 요 발사 장치를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사체는 이제 새 공이 되겠어요. 작은 공, 빨간색으로 된 공 두 개가 있고, 바구니는 여기에 떨어져서 스펀지 있는 거 여기 탄착점에다 이게 바구니를 놓게 돼서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하는 거고, 기준대는 여기 이제 요 길이가 화면상에서의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기준대고, 영상 분석 시스템, 전자저울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세한 거는 여기 이제 그 기구 설명, 기구 장치 소개 설명을 동영상을 보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포사체 운동의 기자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재를 보면은 포사체 발사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 바구니, 기준대, 영상 분석 시스템, 아이카가 있죠. 그래서 포사체 발사 장치를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사체 발사 장치, 여기가 이제 구멍이 있고 여기다가 구슬을 이렇게 놓고서 여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발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발사 장치가 있고 고정 클램프는 여기 고정 클램프예요. 그래서 이 발사 장치가 흔들리지 않게 각도 조절이 이게 여기서 이제 공이 나오면 이게 직선상으로 똑바로 날아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날아가지 않게 각도를 잡아야죠. 그 다음에는 장전 막대는 요거예요. 장전 막대는 어떻게 하냐면, 장전 막대는 그냥 막대인데 이거를 눌러줘요. 눌러주면 여기서 요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이 색깔이 아마 여기서 보면 여기 그 연두색 색깔이 보이죠. 1단이고 이걸 눌러주면 2단, 여기 하면 3단. 그래서 이제 더 세게 장전을 하는 거예요. 세게 눌러주면. 그래서 이거를 잡아당기면 여기 해제가 돼서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을 했다.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단 하면 여기 이 색깔이 보이죠. 2단위로 하면 더 멀리 날아가요. 발사 장치로 여기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1단은 작고 대개 2단을 갖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요 발사 각도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각도를 이렇게 기울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눕혀서 한다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략적으로 여기 그 눈금이 있지만 요건 정확한 건 아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이 날아갈 때 발사 각도를 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하면서 발사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1단, 2단, 3단 그걸 갖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은 통이 되는데 한 폭의 금속이 돼서 무겁고 하나는 이제 가볍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실험이 잘 되는지 여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구니하고 스펀지 포함한 게 있어서 이제 그 발사 장치에서 공이 날아가서 우리 떨어지는 탄착점에서 멀리 도망가지 않게 그 안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대는 요게 기준대 50cm 자 여기 있어. 요거를 사실은 실험할 때는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발사 장치에 여기다 끼워 놓고 수직 방향의 길이를 여기 50cm를 지정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상 분석 시스템, 이건 다 똑같죠. 카메라 영상 분석 시스템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고정 클램프, 장전 막대, 쇠구슬 2개, 바구니 여기, 그 다음에 기준대, 영상 분석 시스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여기 그 절대적인 그 값이 필요하진 않지만 요 2개의 쇠구슬의 질량을 여러분들이 또 할 수가 있어요. 질량을. 그래서 전자저울을 갖고 이제 재게 되면 돼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크기는 거의 같죠.
크기는 거의 같고 차이만 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봤죠? 그러면 이제 실험 방법을 보게 되면 그림 6-2와 같이 포사체 발사 장치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여기 고정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잡아요. 화면을 잡고 화면 그 조정을 해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화면 조정과 밝기 조절, 초점 이런 걸 다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요 좌표계 설정을 위해서 여기에 꼬여서 기준대가 요거죠. 여기 시작점, 끝점, 원점을 잡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장전을 시켜서 이게 포사 각도를 하고 이게 화면이 이게 화면이면 카메라 이게 최고 높이가 이제 다 더 떨어지는 지점까지 다 포함되게 요 화면을 잡고 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사 장치가 1단, 2단, 3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이제 압축을 용수를 많이 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멀리 날아가고 이게 작으면 적게 날아가고 또 발사 각도를 여기 요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해주면 되고 그것을 쭉 해서 나오게 돼. 기준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구하기. 여기서 보게 되면 각도 구하기 기능이 있어서 발사각 측정 방법은 여기 있어요. 색인식 방식의 X축과 이루는 각을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각도와 X축과 이루는 각, 이 세타 제로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분석은 뭐냐면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나눠서 2차원운도 항상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나눠서 한다 그랬죠. 한 번에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수평 방향에 대해서 여기 TX 그래프를 그려서 그게 이제 등속 운동이 되는지 그 1차식을 적고 그것의 첫 번째 개수 T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V0X가 되는 거죠. 그걸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Y 그래프 수직 방향의 운동 2차식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가속도에 t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해준 게 이제 중력가속도가 되는 거고 2배. 중력가속도는 여기 보면은 t제곱, y를 t제곱 더하기 뭐 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t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해준 중력가속도가 나오고 v0y는 어디서 구하냐면 ty 그래프에서 이 추세식에서 t의 첫 번째 t의 개수를 이용하면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의 크기값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추세선을 통해서 t의 개수들을 통하면 여기에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는 게 측정에 의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여기에 높이, 최고 높이 여기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H'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좌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X좌표, Y좌표가 쭉 그 공에 좌표가 나오는데 그곳에 그 최고 높이의 Y좌표와 그 시작점의 Y좌표의 차이값을 하면 H'을 얻을 수 있고 수평 도달거리 X'은 마찬가지로 공의 처음 위치의 X좌표 마지막 위치에 X좌표 그 두 개를 빼주면 수평 도달거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좌표값을 이용해서 H'과 X'을 구하고 그것을 뭐냐면 여기 아까 이론식이 뭐냐면 X'과 H'의 이론식과 요거 6-7식, 6-8식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또 계산한 것과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포사체 운동을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사용법을 다시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카메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캡처 들어가서 화면 조정을 한 다음에 좌표계 설정을 하고 다시 화면 캡처 통해서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카메라 설정을 들어가 보면 카메라 설정에서 여기에 보면 기준대가 있고 여기 요 카메라가 좌우가 이렇게 잘 맞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거는 여기서 발사 장치가 여기 있죠. 그래서 공이 발사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게 날아가니까 요 시작점과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그 스크린 거의 전체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도를 조정해서 이게 벗어나지 않게 이 범위 안에 포사체 운동이 다 포함되게끔 카메라를 설정을 해주고, 그게 됐으면 우리가 화면 캡처 가서 다시 이제 여기서 밝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사체 인식이 잘 되게, 그래서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할 거는 이제 초점을 아까 맞춰서 요건 됐고, 줌을 해서 여기 조정을 한 거고, 여기 요 정도로 하는 게 좋겠네.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여기, 초점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뿌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이 정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끝나면 우리가 좌표기 설정을 하려면 화면 캡처로 가야 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화면 캡처로 가서 이게 설정을 하려면 여기가 그래도 다양히 보이네요. 여기가 보여서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 여기를 지정을 해줘. 그래서 여기가 화면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 이게 시작을 해서 바로 정지 화면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중지할 수 있죠. 이제 좌표기 설정 들어가서 아까 파일을 읽어드리죠.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우리가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여기 마지막 점, 이런 식으로 여기 지정이 잘 안 되면 이걸 값을 바꿔줘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원점을 지정해 준, 여기가 X축, Y축이니까 이 정도에다 잡아주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은 좌표기 설정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각도 재는 건 어떻게 하느냐. 각도 구하기 여기 있죠. 여기 각도 구하기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색인식 방식 3점 사이 각 X축과, 여기서 이번에는 X축과 이르는 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색인식 방식 X축과 이르는 각.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떨어지는 거 요걸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점 원점을 잡고, 여기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시작점은 어떻게 되냐, 한 프레임을 이동시켜요. 그럼 날아가죠. 그럼 요거를 시작점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각을 여기서부터 여기 날아가는, 요런 식으로 날아가니까 요 각도, 요 세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각도 구하기, 여기 눌러주면 여기 라디안에는 1.083이 되는 거고, 발사 각도가 62도, 요걸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최고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H는 여기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 여기 보면은 제일 높은 게 41.13이죠. 요 41.13에서 2.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2.1. 41.23에서 2.1을 빼주면 되겠다. 그게 H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에 X좌표 0.377. 나중에 X좌표 여기 한 칸에 다 들어요. 106.037. 그래서 106.037에서 0.377 빼주면 X 맥시멈이 나오는, H 맥시멈을 여기로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좌표에서 여기 다 해결이 돼. 또 데이터 시트를 보면, 데이터 시트는 여기 1에 2에 3에 3번의 실험을 하게 돼 있는데, 질량을 바꿔도 되고 각도,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대개는 이게 속도는 아마 2단위로 하는 게, 1단위로 하면 너무 조금 나와. 3단위로 하면 너무 멀리 나가고, 그래서 질량과 포서각도 두 가지를 바꿔주면서 실험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한 건 첫 번째는 질량을, 처음에 이제 무거운 물체를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게 하고 발사각도를 다르게.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각도가 같고 질량이 다르게. 그런 실험을 해서 그 TX 추세선을 적고, 그 다음에 V0X. 요거는 요 추세선 T, 아까 T의 개수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T와 2차식이 나오면 2차식의 T의 개수를 여기다 적고, 중력가속도는 T제곱의 개수를 2배를 해주면 여기 나오죠. 여기 단위는 여기 cm per second, 속도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cm per sec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엑셀 시트를 이용하면 여기서 계산한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중력가속도가 이제, 근데 중력가속도를 보면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약간의 오차가 좀 지난 실험보다는 오차가 큰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걸 갖고 여기에 최고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고, 최고 높이, 여기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측정값,
H 프라임, X 프라임, 그 다음에 상대 오차 여기 되는데 엑셀 시트로 잠깐 보면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질량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고 포사 각도, 그 측정한 값들 몇 도를 누르면 되고 여기는 요 추세 손으로 작성을 해야 돼. 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통해서 첫 번 여기 적고 그 다음에 t와 2차식으로 적고 t 제곱 더하기 t 뭐 안스퀘어 값. 그 다음에 t의 개수를 여기다. 그 다음에 t 제곱의 개수의 2배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걸 적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계산이 되죠. 최고 도달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단위는 초가 되는 거고 여기 높이. 아까 그 시길 그대로 따랐어요. 2분의 뭐 값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도 똑같은 시기로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상대 오차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측정값은 상대 오차를 구하려면 이 측정값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좌표를 이용해서 H'은 그 시작 공이 이렇게 날아갈 때 시작점에서의 Y좌표 그 다음에 최고 높은 지점에서의 Y좌표의 차이값이고 X'은 공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때 시작점의 X좌표 그 다음에 마지막 공의 마지막 위치에서의 X좌표의 차이값 보고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물선 운동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조합이다. 그게 실제로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학화, 이 중력 가속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론 값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실제, 계략적으로, 요거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포물선 운동의 우리가 2차원적으로 분석했을 때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